안녕하세요. 저는 임성용 약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변비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블로그에다가 변비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정작 그 내용보다 궁금하셨던 게,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제품을 먹으면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변비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즉, 제품을 이제 추천을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변비에는 특정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추천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변비에 대해서는 사실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즉, 이 말은 유산균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변비에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균주를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만큼 먹었을 때 변비 증상 개선이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권위자 중에 한 명인 그 엘렌 워커라는 박사도 아직까지는 특정 균주를 변비에 추천할 만한 이론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사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그러면 별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유산균을 복용함으로써 장 관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변비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영양제를 통해서 우리가 변비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변비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영양제 측면에서 몇 가지를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여기 나온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섬유질이라고 표현하는 식이섬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몇 가지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균주들이 변비에 확실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고, 그나마 변비에 관한 연구가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주 소규모 연구들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그나마 일종의 성이라고 보고 몇 가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균주는 이제 비피드박테리움 락티스 HN019라는 균주와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NCF라는 균주입니다. 이 균주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한번 찾아보면 이 제품을 함유한 요구르트를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과의 2주 후에 비교한 결과 결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켰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주를 함유한 제품으로는 락피더스, 대웅제약의 락피더스라는 제품과 그리고 콜드에이츠 추어블이라는 제품이 현재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균주는 락토바실러스 스프로게네스라는 균주로 요즘은 바실러스 코아글란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 중에는 이 비오비타라는 제품이 이 균주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그냥 기능성 변비를 갖는 사람보다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갖는 사람 중에서 복통과 변비를 개선했다는 소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다만 아기들이 먹는 제품이라 보통 이제 아기들에게 좀 활용하기가 용이한 제품이고요.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균주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DSM17935라는 균주인데요. 이 균주는 굉장히 유명한 균주예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이제 바이오 가이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이오 가이아라는 제품이 이제 아이들용 드랍이 있고 성인용으로 나오는 이제 제품이 있는데, 성인용에는 이 균주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린이 변비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무작위 통제 시험에서 만성 변비가 있는 영아의 장 운동 빈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이제 소규모 연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제품 중에 한 가지인 드시무네라는 제품이 있어요. 요즘 이제 옛날에는 VSL이라는 제품도 있고요. 두 가지 이제 비슷한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제품 자체에 관한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변비를 갖는 성인에서 이 제품의 복용이 임상적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는 역시 연구가 한 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람노스 과립으로 잘 알려진 락토바실러스 카제의 람노스 LCR 35라는 균종인데요. 이 균종과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면 이제 산화마그네슘, 변비약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고 성분이고, 그 밖에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은 대조군, 그리고 이 균주를 이제 섭취한 비교 연구에서 이 균주를 섭취한 이제 군의 이제 변비 개선 정도가 위약군보다 효과가 좋았고요. 그리고 산화마그네슘을 이제 투여받은 이제 군보다는 효과가 비록 느렸지만 부작용이 덜하다는 이제 장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제품은 이제 과립용으로 아기들이 먹기도 하고요. 이제 캡슐로 성인용도 나오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유산균에 많이 들어있는 균종들이 비피드 박테리움 균종과 이제 락토바실러스 균종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피더스 균주의 비중이 높은 제품을 개인적으로 이제 선호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비피드 박테리움균의 효과를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 중에는 이제 듀오락 골드라는 제품과 대용작의 락피더스라는 제품이 이제 보통 비피더스 근주의 함량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히 유산균만 복용해서는 사실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고통을 잘 아실 거예요. 따라서 변비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가 권장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로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질인데요. 프리바이오틱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예로 락툴로즈라는 성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투성 변비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으며 기능성 변비에 비교적 근거 등급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도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권장된 용량을 잘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한 예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갈락토 올리고사카라이드라는 성분은 하루에 대략 4에서 20g 정도를 매일 섭취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연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제품을 먹기보다는 그 제품이 어떤 성분의 프리바이오틱스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함량을 갖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유산균 제품에는 실제로 이보다 매우 적은 양이 생생내기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제품 선택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시기를 통한 프리바이오틱스 섭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프리바이오틱스의 복용량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동시에 식이섬유, 즉 섬유질을 잘 섭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하루에 권장되는 섬유질의 양이 보통 20에서 25g 정도인데요. 이를 계산해서 먹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많이 먹는다는 느낌으로 식습관을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렵다면 저는 이제 보통 LGS 파이버라는 제품을 많이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 제품이 식이섬유를 섭취하기가 좀 용이해요. 보통 하루에 15캡슐 정도를 먹어야 하는 약간 불편함은 있지만 가루로 된 제품보다는 훨씬 복용이 편리합니다. 다만 이 제품 이렇게 15캡슐을 먹더라도 이 제품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식이섬유 차진화피의 양은 대략 5g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을 먹더라도 시기를 통한 식이섬유의 많은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조합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무작정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것보다는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